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아니 전 세계가 그 존재만으로도 두려워했던 대한민국의 비밀병기, 이름만 들어도 주변국이 오금이 저린다는 괴물 미사일 현무5가 드디어 우리 군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수년 내에 현무5 수백 기를 확보한다는 계획까지 알려졌는데요. 이는 한반도 군사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자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화력 국가로 발돋움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건 재래식 무기에 탈을 쓴 전술핵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무5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 미사일 한 발이 주변국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소식에 따르면 현무5는 이미 작년 말부터 야전 부대에 인도되기 시작했으며 2년 내로 모든 작전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전 배치의 타이밍인데요. 현재 북한은 전술핵 실전 배치 완료를 선언했고 러시아는 전술핵을 실제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현무5의 실전 등장은 한국이 핵 없이도 상대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500kg에서 많아야 1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무5는 탄도 무게만 무려 8에서 9톤에 달합니다. 말이 8톤이지 1톤 트럭 8대를 꽉꽉 뭉쳐 하늘에서 내리꽂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속도는 어떨까요? 현무5는 고각 발사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까지 비행한 뒤 목표를 향해 낙하할 때 속도가 무려 마하 10 이상에 이릅니다. 마하 10이면 초속 약 3.4km, 서울에서 부산까지 2분도 안 걸리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로 8톤짜리 쇳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상상해보면 알 수 있는데 폭약이 터지지 않아도 그 운동 에너지 자체만으로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TNT 약 1000톤급에 맞먹는다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상대 판단 구조 자체를 흔드는 전략 무기로 평가됩니다.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의 최정점에 서 있는 미사일입니다. 현무5가 발사되는 순간 적은 요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벙커 안에 있어도 안전한가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공포를 재래식 무기로 현실화한 방식입니다. 압도적인 질량과 속도로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지하 100m 이상의 안반층까지 완전히 파쇄합니다. 벙커를 직접 명중시키지 않아도 주변 집안을 붕괴시켜 벙커 전체를 통째로 생매장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들은 현무5 수십 발을 평양 특정 구역에 동시 타격할 경우 인공지진으로 인해 해당 지역 지하 공간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운석을 피할 곳이 지구상에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벙커버스터와 체급이 다른데 이 괴물 미사일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북한만 떠올리지만 군사 전략 차원에서 현무5의 영향력은 한반도 주변 전체로 확장됩니다. 국제 안보 환경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국들은 핵전쟁이나 대규모 공습에도 견딜 수 있다며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거대한 요새들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은근히 한국을 압박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도 바로 절대 안전지대라 불리는 지하 벙커들이었습니다. 재래식 미사일로는 우리 지휘부를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이 깔려 있었는데 현무5의 등장으로 이 자신감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도 벙커버스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무5와는 체급과 운용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GBU-57 MOP가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로 알려져 있지만 GBU-57은 전략폭격기에서 투하하는 중량 폭탄입니다. 반면 현무5는 자체 추진력을 가진 탄도미사일로 발사 방식부터 다릅니다. GBU-57의 무게는 약 13.6톤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5는 전체 중량이 약 36톤, 탄도 중량 9톤 낙하 속도 등을 고려하면 관통력과 파괴력에서 체급 차이가 납니다. 특히 현무5는 화강암 지반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돼 MOP가 뚫지 못하는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도 한국이 재래식 무기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핵무기 없이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최초의 국가 모델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대단한 점은 이 무기가 미국의 승인 없이도 운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GBU-57은 B-2 폭격기 등 미군 자산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지만 현무5는 발사 결정부터 타격까지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한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집니다. 이것이 미국 전문가들마저 놀라움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바뀐 안보 패러다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현무5의 실전 배치인데 대한민국 안보 전략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늘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는 미국의 해구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례의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무5 배치는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상징합니다. 2021년 우리 군의 손발을 묶고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사거리 중량 제한 없이 기술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바로 현무5 실전 배치가 그 피와 땀의 결실 중 하나입니다. 현무5는 주변 강대국들이 함부로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침입니다. 너희가 핵을 쓰는 순간 너희 지휘부는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명확하고도 섬뜩한 경고 메시지를 한국이 자체 전력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부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힘, 한국형 삼축체계의 마지막 단추인 대량 응징보복 KMPR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협에 대해 압도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화력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무5가 괴물이라면 그 뒤에는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현무5의 후속 모델인 현무6와 현무7, 가칭, 극초음속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무6인데 현무5가 9톤 탄두로 지하 벙커 파괴에 집중한 모델이라면 현무6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거리와 범용성을 극대화한 버전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무6는 탄두 중량을 조절할 경우 사거리 약 5,000km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0km면 어디까지 닿을까요? 평양은 물론 중국 동부 연해 지역과 일본 전역, 러시아 극동 일부까지 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반도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든 그들의 수도와 전략 지휘부가 대한민국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이자 ICBM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라는 좁은 틀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현무7 극초음속 활공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무7은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의 결정체로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하이코어 프로젝트의 핵심 산물입니다. 이미 마하 6.2 속도로 비행하는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이 무서운 이유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기 때문에 궤적 예측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현무7은 대기권 밖에서 탄두가 분리된 후 마하 5 이상 속도로 저고도에서 지그재그 활공을 하며 이동합니다. 요격 시스템이 어디로 날아올지 계산하기도 전에 목표를 타격해버리는 구조입니다. 현무7이 실전 배치되는 순간 한국은 적의 어떤 방공망도 비웃으며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절대창을 쥐게 됩니다.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초상집인데요. 겉으로는 무력 도발 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극비에 붙이고 지하 벙커를 더 깊게 파는 심층 공사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무5 한 방이면 자신들이 믿어왔던 지하 요새가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 지역 안보 균형을 해친다며 연일 신경질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사드는 방어용이지만 현무5와 현무6는 중국 본토의 전략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재래식 미사일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며 중국해 공군기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본 역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동시에 한국 미사일 사거리가 일본 전역을 완전히 커버한다는 사실에 내심 불안해합니다. 최근 일본 방위백서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예의주시한다는 표현이 강화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현무5를 포함한 고위력 미사일 수백 기를 확보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전술에게 준하는 억제력을 지니는 만큼 수백 기가 확보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재래식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자기술로 만든 미사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강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술을 개발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 그리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꺾지 않은 우리 군과 정부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핵무기 없이도 적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및 핵무기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의외로 핵탄두를 제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운반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 SLBM 같은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극비에 속하는 분야로 다른 국가들이 쉽게 전수해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한 발사, 탄두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사거리 6,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체계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개량형은 6,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탄두 중량 역시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단일 미사일에 다수의 탄두를 탑재해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재진입 MIRB 기술도 병행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탄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핵 추진 시스템 개발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재래식 미사일 체계가 주력이었지만 최근 사거리 증가와 탄두 중량 확대를 목표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은 국제원자력 협약과 무관한 원료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자체적인 핵 추진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원자로가 실용화될 경우 경항 공모함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핵 추진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원자로 문제점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세계 군사 강국들조차 실패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과 군사적 응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은 우라늄 135X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료 수급부터 제조를 타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군사 강국들이 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이 기술 개발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한민국의 차세대 현무 미사일이 최종 시험을 통과하자 중국 국영 언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북한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까지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며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 중국의 국력 쇠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작은 나라 한국이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신형 미사일이 단순한 전력 강화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5의 초대형 탄두는 지하 300에서 500m 관통한 후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군 지휘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하더라도 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 8톤의 미사일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할 경우 충격파로 인내 도시 하나가 초토화될 수 있으며 반경 10km 내에 있는 모든 구조물과 생명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를 넘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발전은 단순한 방어력을 넘어 주변국들의 오판을 방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 지하 수백 미터까지 파고든 후 폭발할 경우 2차 지진파가 발생하여 남아있던 건물들마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사용이 어려운 전술 핵무기보다 현무5 미사일이 중국 입장에서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현무5 미사일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탄두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조정할 경우 사거리가 최대 5,500km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 사거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현무 미사일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제기되었습니다. 북유럽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한국 국방부가 2030년까지 진행할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2,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최상위급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의 대부분이 차세대 무기 시스템 연구 개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현무 미사일은 물론 우주 로켓 기반 차세대 군사위성 시스템,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 구축함 등 한국이 보유하지 않았던 최첨단 무기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술 핵무기를 개량형 현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현무 미사일보다 훨씬 크기가 커진 현무6 미사일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탄두 크기 또한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화되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가 2,000km로 제한되었으나 실제 현무 미사일에 탑재된 엔진의 성능은 이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과 일본을 주요 타격 목표로 하면서 탄두 중량을 최대 15톤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현재 개발 중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필요할 경우 핵탄두를 장착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래식 탄두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적으로 우주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로켓 기술, 핵탄두 장착 미사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우라늄 농축 기술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 핵무장을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현무 미사일 한 발은 기존 현무 미사일 10발 이상의 화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탄두 기술이 적용되어
하나의 미사일에서 다수의 탄도가 분리되어 목표를 향해 동시에 날아가게 되며 이는 일본, 북한,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요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 무기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중국 국경 언론과 환구시보는 한국이 서해상에 현무 미사일 배치를 계속 늘릴 경우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사 내에서는 만약 한국군이 현무 미사일 배치를 중단한다면 한중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무 미사일 증가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보 유국임을 선언하지 않았으나 단기간 내에 수천 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잠재적 핵보 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핵무장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현무 미사일의 수량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